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미국의 테이퍼링을 당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짧게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오히려 인플레 수혜주들도 함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이 34,2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돌파라기보다는 돌파 시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갈 길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다라고 하면 기술주, 성장주 쪽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나스닥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나스닥은 한 차례 조정을 받았지만 지난번 급체금리 상승 때만큼은 아니다. 보시면은 훨씬 더 적게 한 600포인트 정도는 적게 쉬는 구간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충격이 점점 완화가 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면 우려감이라고 하면은 불확실성 때문인 거예요. 우려감은. 그러면은 우려감은 우려감일 뿐 이게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려감은 단기적으로 해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스닥도 13,600포인트 의미 있는 구간을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완벽하게 돌파를 양봉을 하나 더 세워주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돌파 시도 나온 것만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21선 위쪽에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21선이 이제 슥 이렇게 꼬리를 말아 올리겠죠. 그러면은 14,000 돌파 시도를 다시 한번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4월 전미 활동지수 0.24로 집계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요 부분 때문에 계속 뭐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이 지수가 확장세는, 경기 회복의 확장세는 맞는데, 기존보다 조금 둔화됐다 정도로 얘기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경감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려감은 우려감일 뿐, 지금은 뭐 많은 다수의 연준 의원들이 이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을 당겨야 된다, 금리 인상 부분을 당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난돌 하나 정도 등장한 것이고 대세는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은 자연적으로 하반기 정도면 잡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최대 고용이 우선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것,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일 우리나라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얻어온 건 사실 별로 없고 퍼주기만 한 거 아니냐, 또 퍼주기식 외교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좀 지켜보면서 관망을 했고 우리나라 뭐 기관 사모펀드 쪽에서 일부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왔었는데 바로 뭐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위아래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부분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냥 이 사이에서 계속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다. 3,150에서 3,200 사이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뭐 지루한 지수권이다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이 크게 매수한 건 아니지만 매도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리고 기관에서 뭐 크게 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프로그램 물량이 좀 많고 금융투자는 단기적인 물량이 많기 때문에 금융투자 물량은 여러분들이 8천억 정도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물량이다. 어제 뭐 일부 매도했던 사모펀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들어오는 정도 됐다. 뭐 이쪽도 세력들이 여러 개다 보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도 외국인 투자은행이 여러 개고 증권사도 여러 개고 투신도 그렇고 사모펀드 여러 개의 세력이 있죠. 그러니까 다 같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 사모펀드가 이렇게 서로 이제 공방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서로 눈치 작전을 펼치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의미 있는데 어제 1,000억 이상 들어오면서 이게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야 됩니다. 원래 큰 금액은 맞지만 최근에 매도한 금액의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1,000억, 오늘 해가지고 이틀 동안 3,0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다면은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긍정적으로 봤고 기관 투자들도 어느 정도는 일부 매수가 들어왔다. 양호한 수급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꽤 굵직한 물량이 들어왔다. 그리고 오늘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거는 선물 옵션 시장인데, 보시면 선물을 최근에 이제 대량 매도하면서 기존에 매수했던 부분을 좀 청산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선물을 다시 한번 매수해주면 6월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6,000계약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한 4,000계약 이상만 유지가 돼도
장중에 8천 계약 이상까지 매수가 들어왔었죠. 근데 4천 계약 이상만 유지가 돼도 이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6천 계약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수급이었다. 그리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콜옵션 쪽에서 46억 정도, 하락 포지션에 22억 정도 매수했다라고 하면 요거는 일부 해지성 물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급은 굉장히 좋게 돌아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코스피는 횡보인데 코스닥이 그동안 수급적으로 좀 많이 밀려 있었는데 코스닥이 아직 980포인트 회복을 못했다. 코스닥 980포인트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술주도 이제 회복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조금 밀렸다고 해서 아이고 또 왜 또 기술주 못 올라가나 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좀 올랐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장이었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기술주들은 지금 과하게 밀려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삼성전자도 8만 원을 이탈하고 이런, 하이닉스도 13만 원 아래로 내려오고 이러면서 좀 과하게 이탈해 있는 구간이 많은데,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그리고 성장성은 좋으니까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제자리로 다시 다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이 좋으면은 그 성장성까지 반영되면은 기존 고점도 돌파할 수 있겠죠. 그러니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 없고 또 과도하게 좋아할 거 없고 1위1비 안 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추세가 이 우려감으로 해서 이탈됐느냐 아니면 추세가 아직까지 이탈되지 않을 정도의 이슈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탈돼도 일시적인 우려감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빼꼼하고 내려온 것이냐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이탈해서 하락 추세를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였죠. 근데 추세를 그렇게 이탈시킬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긴 관점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시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강보합 정도 유지해주면서 좋은 소식은 이제 미국에서 앞으로 기대감이 좀 크다라는 거.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이 TSMC 쪽에 물량을 뺏어오는 게 중요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진출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17%라고 해도 자체적인 물량이 워낙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외부 물량은 크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씩 고객사 물량을 가져와서 협력을 하면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제 삼성이랑 해도 우리가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이제 신뢰를 좀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삼성에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얻어낼 걸 최대한 얻어내고자 삼성에서 딜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나쁠 게 없다. 지금 구간에서는 쉬어가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상승 구간 나온 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쉴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서 그런 거고, 이 8만원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기존 박스권으로만 회귀해줘도 삼성전자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일부 기술주들이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13만원 넘어가야지 다시 한번 14만 5천원을 두들기고 요 박스권으로 들어갈 것이고, 14만 5천원 넘어가면 16만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000원 단위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현대차 쪽에서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왔죠. 정확하게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좀 좋을 수도 있는 건데, 아이오닉 5가 하반기에는 중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라고 이제 확정받았습니다. 이게 현대차에서 뭔가를 잘했느냐 이것보다는 이제 SK이노베이션 쪽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해서 중국은 굉장히 얍삽하게 중국산 배터리 쪽에만 보조금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배터리는 이제 보조금 받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베이징 기차랑 이제 중국 업체의 지분이 51%입니다. 이게 SK이노베이션이 중국에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배터리가. 그래서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중국 자본이 51%이기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라고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V 에너지랑도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연관이 있죠. 여기가 이제 후이저우의 생산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산법인의 지분을 3,400억에 49% 인수했죠. 그래서 이제 51%는 중국 자본이기 때문에 이쪽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중국에다가는 49% 정도의 지분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최대 주주는 맞습니다. 베이징 기차랑 중국 업체 나머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최대 주주는 맞는데 51% 중국 자본이 더 많다라는 거, 이게 중국에선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거 중국 기술력이니까 중국한테 헌납해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겠죠. 중국은 자기네 자본이 일부만 들어가도 혹은
본인들이랑 거래만 해도 중국 기술력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중국에 공장 짓는 게 양날의 검이라서 당장 회사 기업에는 도움이 되지만 국가적으로는 이게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라고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뭐 배터리나 이쪽은 중국에 공장 짓는 거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과거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뭐 당장 팔아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이제 납품하는 기업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뭐 SL 같은 경우가 이제 LED 앰프를 이제 납품한다라고 기존에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저항 돌파하고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대원화성 같은 경우가 친환경 시트를 납품한다 해서 오늘 반짝 올라왔는데 윗꼬리를 잘 달고 있죠. 그래서 저항 돌파에는 실패했다라는 거. 3,000원 돌파가 뭐 중요한데 요 돌파까지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뉴인텍 같은 경우가 오늘 좀 강했는데 뉴인텍이 이제 콘덴서를 이제 독점 공급하면서 강하게 이제 올라오면서 뭐 10% 이상 올라왔는데 그래도 60일선은 제압을 못해서 60일선 넘어가줘야 된다. 이거 3,800원 구간 넘어가줘야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이제 의미 있는 양봉 거래량은 하나 실어줬다. 그리고 오늘 못 올라온 게 한원 시스템 같은 쪽은 이제 크게 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GEMP의 이제 열 관리 시스템을 이제 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열관리 시스템 2차 벤더인데 이제 뭐 PTC 히터를 비롯해서 한원 시스템의 이 열관리 관련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은 아직 좀 오르지 않았고 뭐 이슈가 되지 않았네요.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주가 뭐 일부 반등이 나왔는데 계속 말씀드렸죠. 이 아래 있을 종목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서 30만 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니고 지금은 35만 원 아래 있을 구간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좀 있으면 이제 2분기 실적까지 보면은 35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리고 올해 말쯤 되면 40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지도 모르겠네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 되면은. 그래서 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눌려 있는데 그렇게 걱정할 만한 기업은 아니다. 성장성이 확보가 돼 있고 이제 3사 합병이라는 이슈도 있고 레키로나주라는 이제 그리고 레키로나주나 램시마 SC 같은 기술력을 충분히 뽐내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지금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6월 7일 매각 본입차를 한다라고 하는데 최대 매각가가 5조 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예비 입찰 이제 적격 후보자 명단 거기 보시면은 이제 롯데쇼핑 같은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신세계 그룹 쪽에 이마트 뭐 비롯해서 요쪽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있었고 그리고 SK텔레콤이 있었고 뭐 11번가나 뭐 이쪽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이 MBK 파트너스가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가 있었는데 신세계그룹이 이제 이 네이버하고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인수 의향을 밝혔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한 경쟁자가 아니겠느냐라고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한미 이제 미사일 지침 종료 이 갔다 온 성과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뭐 이 고점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45,000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45,000원 유지가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이제 함께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 46,500원 유지해 주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조그마한 종목으로는 뭐 한일단조나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엮였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테마 쪽으로 해서 뭐 세트레가이라던가 아니면은 인텔리안테크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엮여서 이제 올라왔다. 그리고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대한항공이나 뭐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이 대한항공 3만원 돌파 중요하다 했는데 이번에는 돌파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대한항공 뭐 양호하다. 근데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었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반등 구간에서 뭐 잘 정리하는 구간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또 들고 가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한항공이나 모두투어, 뭐 하나투어 이런 뭐 여행 관련주들 롯데여행개발 같은 자원 종목도 있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 부분까지 쓱 올라오고 있고 파라다이스랑 뭐 GKA 이쪽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작은 종목으로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가 이런 종목이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mRNA 쪽으로 해서 이제 생산기술 MOU를 체결했다라고 해서 셀로메드가 오늘 뭐 상한가에 들어갔고 아이진이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췄느냐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미심쩍어요.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뭐 수젠텍 같은 경우가 식약처에서 코로나19 항원 신속 진단 키트를 국내 제조하는 부분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올라왔다라는 거. 21,000원 유지해준다라면 다음 목표치는 뭐 27,000원이 된다. 근데 21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돌파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깔끔하게 짧게 정리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